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자녀의 꿈깎기 맞춤 진로 설계라는 주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진로 부분, 진로 교육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대경대학교 조중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진로를 주는 것이 맞을지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관점이란 이야기와 다양성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진로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로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로는 결국에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누군가는 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9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 한 명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냥 보기 나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앞에서 보고 4, 4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아니야, 이건 3개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을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틀린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틀린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진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보여주어야 되는지는 또다시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시나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는 그냥 로댕 생각하는 사람? 비너스? 뭐지? 뭐를 물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또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꾸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냥 이 그림 전체를 놓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뭐를 묻는 거지?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멈칫거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로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초등학생 자녀라면 그냥 조금 더 폭이 좁게 이게 무엇인지를 물어준다면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진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A 블럭과 B 블럭이 같은 색깔로 보이시나요? 다른 색깔로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른데 저걸 왜 질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A 블럭과 B 블럭은 같은 색깔일까요? 질문이 반복되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른데 왜 묻지?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A 블럭과 B 블럭은 같은 색깔일까요? 다른 색깔일까요? 처음에 분명히 대부분의 질문을 하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대부분 다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같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질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문만 하게 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게 궁금하실 수 있죠. 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네, 그 부분도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얘들 둘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 눈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포토샵으로 지워봤습니다. 지우면 어떻습니까? A 블럭과 B 블럭은 같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려도요. 에이, 저 색상 바꾼 거 아니야? 색상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제가 그 다음 단계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A 블럭과 B 블럭 같은 색깔이고요. 여기 보시기에 다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 블럭을 요 안으로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블럭이 같은 색깔이었는데 들어오니까 다른 색깔로 변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A 블럭과 B 블럭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근데 위치가 달라요. 어떤 위치가 다르다? 주변에 있는 블럭 색깔이 다르고요. 이 B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요 원통을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B가 우리 아이라면요. 우리 아이의 색깔은 원래 A 블럭, 얘처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그늘과 옆에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색깔의 우리 아이로 인식하고 있으신 건 아니실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식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수용하는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진로교육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때 모든 학년들은 다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더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비유에 넣어서 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관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대학교 교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진로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또 진로 학습 유형 진단도구 개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교육 컨설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제시했는 이 네 가지 단어들은요, 과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단어일까요? 아마, 그냥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꿈이 뭘까? 너는 어떤 걸 원할까? 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 정답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업이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네 가지는 현재 제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저의 나이 혹은 성인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교 교수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것들을 질문하고 알아주어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마음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하다 보니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수자이기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대학교 교수이면서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을 좀 더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현재 저는 대학교 교수로서 직업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센터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한 명의 마음, 한 명의 학생,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잘하는 사람, 진로 영역과 심리 영역에서 학생 상담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있는 곳 대학에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한번 운영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위에 거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도 그 다음에 스웨덴도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교육들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들을 다양한 분야들을 융복합하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려다 보니 현재는 진로 유형 검사와 학습 유형 진단 도구지를 개발하고 있고 개발했는 부분은 일부 다음 달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의 포인트는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포인트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양한 융복합, 창의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업교육 컨설팅 전문가는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어느새 그 결과물로 국가 연구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업에서 저희 기업도 조금 컨설팅을 해주셔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우리 사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서 전국에서 저를 찾아와서 컨설팅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부분도 아니었고 제가 기획한 부분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이 밑에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스스로가 나 이런 것 좀 관심 있구나, 나 이런 것들 잘하고 있구나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학업 성적.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또 반대는요? 공부 못하는 아이. 이게 매우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친구의 숫자나 친구를 보고 이 아이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친구 많은 아이는 사교성이 높은 아이. 혹은 반대로 친구가 없는 아이는 사교성이 낮은 아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큰 질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기준의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측정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본다면요, 그 기준보다 잘하는 아이가 나올 거고요, 기준보다 못하는 아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로교육에서 이 부분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의 아이의 꿈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는요, 원하는 방향이 아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점점 죽이는 연습. 아이들 스스로는 참아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아이들이 포커싱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아이의 다양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들이기도 하고요.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마틴 뷰버라는 사람이 했는 말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시각이기도 합니다.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요,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완전한 새로움이다. 세상 어느 곳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대의 의무이다. 누군가 나와 같다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를 잃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하나는 새로운 존재다. 저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하나의 단어로 만들겠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셔야지만 아이들을 바로 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진로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로는 선택이다. 그래서요, 선택은요, 뭐다? 정답이 없다. 선택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어요.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했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나갈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던지냐면, 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양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잘한다, 못한다로 보는 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 못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 아이를 바라볼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볼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면, 진로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릴 건데요. 중요한 점은 제가 부탁드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나는 저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보시고 나를 보려고 하시면 뭔가 좀 더 나은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나부터 먼저 적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학습이라는 게 무엇이냐? 학습은요, 인지하는 것과 처리하는 겁니다. 자, 한자로 보셔서도요, 학은 배우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저한테 들려드리고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학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합니다. 인지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게 학습되어서 나에게 내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념화,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다른 2차 저작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로 교육을 할 때 내가 직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로라는 파트에서도. 근데 일단은 학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면요. 두 번째,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죠. 받아들인 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게 맞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지? 숙고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행동으로 처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해봐야지. 실습해봐야지. 선생님이 이거라 했으니까 나 책 읽어봐야지. 나 이런 것들 실습해봐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인지한 것을 처리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둘 중에 하나만 하진 않고요. 먼저 하는 것이 있을 뿐 두 개 모두 다 활용을 한다는 것. 인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합쳐보면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숙고를 하면, 생각을 해서 나의 것으로 바꾼다면 나의 개념이 만들어지고요.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학습의 내추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영역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느 걸 좀 더 선호하고 편안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유형이 조금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저희는 포맷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떠한 유형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진로 경험을 선물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이에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해야 될지가 그림이 보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Why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게 어떤 의미지? 자, 어떤 친구들을 뜻하냐면요.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도요. 나는 영어가 좋았어. 나는 수학이 좋았어. 라고 얘기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why people이 영어를 좋아한다면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사람 관계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고요. 더욱 중요한 건 학습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학생들이 why people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과 발상의 강점을 가지고요. 가치를 명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할 때는 이 세상에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가치부터 찾아야 되고요. 중대사를 함께 다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1번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질문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보신다면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깊이 사고하여 처리도 하고요. 생각을 듣고 나누며 배우기도 합니다. 통찰력 있는 생각을 중시하고요. 조화를 추구합니다. 자, 1번 유형, Y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것을 왜 하지? 그리고 저 친구와 저 사람과 내가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Y 유형이 잘 협조가 잘 만들어진다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Y 유형으로 학습이 된다면
협조적이고 사려적이면서 지지적이기도 하고요. 팀 중심적이고 리액션이 좋은 그런 학습자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요. 좀 세부상 꼼꼼하게 하나하나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면 혹은 부모님이 이런 1번 유형이라면 아마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각 유형별 이야기는 4가지 유형을 모두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What people입니다. What people. 그래서 뭐? 그게 뭔데? 그래서 뭐? 그게 뭔데? 이거는 전통적인 학습자인데요. 대한민국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2번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개념과 모델을 정립하고요.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요. 지적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면서 좋아하는 질문은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저희 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 이 유형인데요. 이분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결국엔 모든 게 정리되고 정의되어야지만 그 다음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보다 중요한 게 결국 이게 그래서 뭔데? 이게 뭔데? 정의해줘. 정리해줘. 그 정리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징은요. 지속성,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생각을 스스로 계속 되새기고 배웁니다. 자기가 배운 정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용들을 본다는 거고요. 세부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2번 유형에 속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많이 넣고 이런 글자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난 저런 데이터들이 너무 좋아. 그림보다 글자로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마 2번 유형에 가까우실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유형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아마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믿음직합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내심도 강하고요. 정보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위험 부담은 피하려고 합니다. 사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말려드는 거랑 참여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How people입니다. 이게 저도 3번에 좀 가까운데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실용 가능한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How people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제가 뒤에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점은요. 혁신과 발상이고요. 가치 명확화. 그 중대사를 함께 다루고 조화를 이루고요.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깊이 사고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일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듣고 배우면서 나누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신의 경험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효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일중심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격은 좀 급합니다. 왜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나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후에 저를 검색해서 저를 찾아내신다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셔서 우리 아이를 이 유형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에게 한다면 제가 비용을 받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3번 유형이 아니고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if people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보면 아니 저렇게 해보면 제가 if people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들에게는요. 일을 진행시키고 행동과 시도가 있는데요. 목표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만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의 속에만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면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유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같은 if 유형, 같은 4번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매우 대화가 잘 됩니다. 그냥 뭔가 둘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대화가 잘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4번 유형을 좀 보시면요, 경험과 활용을 일원화시키고요,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새로운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호감이 가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유형에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1번과 3번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번의 부모님, 3번의 자녀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3번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엄마, 나 시내 놀러 가도 돼? 동성도 놀러 가도 돼요? 라고 3번 자녀가 1번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럼 1번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좀 생각해보자. 가도 되는지. 가도 될까? 위험하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3번이 묻습니다. 그래서 가도 돼? 못 가? 그럼 1번이 다시 얘기합니다. 조금 엄마 마음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1번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엄마한테 아이가 와서 물었을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3번이 나이는 빨리 답을 달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답을 줘야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서로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엄마가 3번이고 아이가 1번이면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빨리 공부를 해. 학원 갈래 말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2번과 4번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2번이 우리 아이라면요, 1번이 우리 엄마, 2번이 우리 아이라면요, 어머니가 공부적으로 진로적으로 크게 걱정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보거든요. 다만 1번 엄마가 2번 아이를 보면 답답한 건 이 아이가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정리를 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하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막상 묻지 마시고요. 어머니 1번 엄마의 약점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지를 만듭니다.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떤 순서로 대화를 할 건지 스스로 먼저 작성을 해보고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한다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것이 좋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는 이미 모든 답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럼 4번 유형의 아이가 만약에 우리 자녀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우리 애는 4번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번 유형은요,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사춘기에는 무조건 나타나는 4번입니다. 내가 1, 2, 3, 4라도 4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4번처럼 보인다. 그럼 부모님은요, 그 아이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유형이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요, 자, 우리의 뇌를 보면요, 우리의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요, 두정엽은 운동, 중추, 감각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이고요, 측두엽은 청각인데요. 제가 이거 1, 2, 3, 4를 한번 이렇게 위에 붙여보면요, 요렇게 지금 1, 2, 3, 4가 있는데, 요렇게 넘겨보시면 1번 영역과 2번 영역, 전두엽이 이제 실행이랑 운동, 중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숙고를 해서 생각을 하는 뇌의 학습 사이클이 다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거 없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뇌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 코칭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유형별 진로 지도의 유의점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부모님, 우리 아이가 1번이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시고 대화를 하려고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이야기나 마음의 감정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수용하려고 노력하시면요, 그 다음 단계인 진로가 되었던 학습이 되었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의 유형의 아이들한테는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를 할 때 이 친구들에게는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3번 유형 같은 친구들에게는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하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배웁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것은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다라는 거죠. 마지막 4번은요, 창의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가 뭔가 이 얘기를 아마 들어보시면요,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자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 태도 자체, 그 마음 자체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저희가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이 4번 유형이거든요. 이 4번 유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가 정말 색다른 일을 하고요. 지금은 직업을 만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 2, 3, 4는 각 유형에만 속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서 보여드린 뇌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모두 있는 학습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선호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애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지, 나는 4번이라서 1, 2, 3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 뭐냐? 다양성입니다. 이 설명을 해드린 가장 큰 이유도 아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시고요, 부모님들의 다양성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수용되어야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왜 수용했는가?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로는요, 선택을 해본 아이와 선택을 해서 책임져 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눠집니다. 결국에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다만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의 유형을 좀 보고 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요, 기회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선택한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녀의 다양성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회를 주어서 이 아이들이 선택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진로는 선택이고, 선택을 해서 경험을 하는 것들을 통해 학습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 스스로 아이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이 아이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이 아이를 내가 안전하게, 내가 모든 틀리는 어려운 길은 가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키우신다면, 이렇게 양육하신다면 이 아이는 평생 선택해보지 못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학습하는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 될 겁니다. 저의 진로 교육에서 중요한 건 결국엔 다양성을 이해하셔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라. 그 선택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루소가 쓴 책인 에밀 중에 나오는 한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구 하나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부모님들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어려움을 주기 싫어하십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조차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보고 그 결정한 거를 경험해 본 다음에 자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아이는 다음번 선택이 조금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오늘 집에 항상 있는 아이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또 나는 어떤 학습을 편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조금
살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실시해 주십시오.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일단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어떻게? 아이의 다양성을 이해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진로 교육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조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